안녕하세요. 영등포병원 검진센터장 김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센터장 고태경입니다. 오늘은 국가건강 검진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고태경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건강검진을 하실 때 공복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혈액검사 중에서 일부는 식사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위 내시경 할 때는 공복을 유지하시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복 유지는 보통 8시간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전일 9시 이후에는 공복 유지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쾌적하게 건강검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오후로 검진하시는 분들은 예약 시간에 맞춰서 8시간 공복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 선생님, 이 부분은 검사 전에 수검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알고 이해하고 오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검사 항목에서는 치료하고 계신 질환에 약물을 중단하고 오실 필요는 없지만 특히 위내시경을 할 때는 약물 복용 중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분들은 조직 검사를 중간에 시행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에 용종도 치료를 목적으로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장내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지혈에 영향을 받는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나 아니면은 뇌졸중 등 이런 뇌 심혈관계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은 항혈전제나 혈전 용해제를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예방적으로 또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치료 목적으로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자의로 이렇게 중단을 하고 오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주치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며칠간 복용 중단을 하실지 주치 선생님의 지시하에 항혈전제를 중단을 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검사하시기 전에 드셨으면 좋겠는 약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약을 드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드시는 시간에 맞춰서 드시고 혹시 아침에 드시는 경우에는 눈 뜨자마자 오전 5시경에 드시고 물 조금 드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혈압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상태로 내시경을 하시게 되는 경우 출혈의 위험이 있고요. 자체 위험성 때문에 내시경을 간혹 못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은 드시는 시간 드셔야지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저희가 평가할 수 있고 내시경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 같은 경우는 식사 후에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공복 시에 혈당 약을 드심으로써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약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야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수건강 진단을 받으러 오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혈압약, 또 고지혈증, 당뇨병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질환의 평가가 사실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야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실 때는 반드시 물 소량과 함께 혈압약을 꼭 드시고 오셔야 되고요. 만약에 드시고 오시지 않아서 또 혈압이 높게 나오면 또 재검을 받으러 또 오셔야 되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시고 오시는 것을 이제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으로 사실 오시는데 당뇨약을 또 복용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저혈당 쇼크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뇨약이 약 중에서 어느 약인지 사전에 알으셔서 당뇨약은 복용을 하시지 말고 오셔야겠습니다. 네. 혹시 당뇨약을 복용 안 하셔서 공복 혈당이 올라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2차 재검을 통해서 당화혈색소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조절이 잘 되고 계셨다면 수검자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겠죠, 선생님? 오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검진을 하다 보면은 2~3시간에서 또 길게는 4~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진 시작 전에 담배를 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혈압이 높게 올라갈 수도 있고 혈압이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검진 시작 전 30분 전에서 1시간 전에는 흡연을 하시지 말고 오셔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서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수검자분들은 공복 유지하면서 커피도 안 드시는 게 정석인데요. 야간 근무를 하시던 분들은 야간 근무 특성상 또 피로하기 때문에 커피는 괜찮지 하면서 2~3번 정도 커피를 드시고 오시는 경우도
경우도 있는데요. 믹스커피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공복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당이나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커피 자체가 직전에 드시면 또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커피도 다른 음식과 마찬가지로 공복 잘 유지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많은 수검자분들이 이제 국가건강검진 시행하시면서 종합검진도 같이 시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가검진이 검사 항목에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도 지인분들이 내가 이번에 검진을 하고 싶은데 추가해서 같이 해야 될 검진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많이 추천드리기도 하는데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어떤 검진을 하면 조금 더 가성비 도움이 되는 검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검진 항목이 있으실까요? 첫 번째로는 혈액검사에서 최근에 진짜 소아나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검진을 한다고 하시면 사전에 식단 조절도 하시고 좀 검사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서 다이어트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복혈당 수치는 사실은 굉장히 또 낮고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면은 당뇨병인 분들이 꽤 덜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건강검진에는 공복혈당 검사 항목만 있지만 당화혈색소도 만약에 좀 혈당이 높다면 추가적으로 같이 하시는 거를 권고하고요. 일반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검사가 4년마다로 주기가 바뀌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평소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다면 콜레스테롤 검사를 더 추가해서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센터장님 요새 미세먼지가 정말 이슈이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심해졌어요. 그쵸. 네. 이제 흡연에 의한 폐암보다도 비흡연, 폐암이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로는 조기 폐암을 발견하는데 제한이 있고 폐암의 경우에는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흡연을 오래 하셨다거나 어떤 조리 흉이나 아니면 분진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 또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설령 PET 검사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CT를 찍는다고 하면 대부분의 수검자들이 이제 방사능 피폭을 굉장히 우려하시거든요. 그렇죠. 저설령 PET는 그 일반 PET에 비해서 방사선 양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감소되기 때문에 방사능 피폭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국가암검진 중에서 폐암검진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고위험군 분들은 이 검사를 또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국가암 폐암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센터장님께서도 뭐 추천하시는 검사 항목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여성분들의 유방 초음파 검사를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저희가 국가암검진에서 만 40세 이상에서 여성분들에게 유방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석회화를 통해서 유방암이 있을 확률을 좀 보는 검사인데요. 그것과 별개로 유방 초음파 검사는 결절의 크기와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모양이나 크기의 변화를 통해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엑스레이는 어쨌든 방사선에 노출이 있는데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초음파는 방사선에 노출이 없고 상대적으로 간편한 검사이기 때문에 젊은 가임기 여성분들이 시행하기도 편안한 검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암 발병률 1위가 바로 유방암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유방암의 특징은 20,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높다는 것이 특징이어서 저도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연령층에서도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것도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 젊은 여성들에서 이미 많이 발전한 유방암을 보는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자가 촉진을 했을 때 만져지는 부위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연령이더라도 유방 초음파 검사 시행하셔서 한번 검진을 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사실 또 이제 연령별 또 성별에 따라 해야 되는 검사들이 조금씩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센터장님 그 검사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국가건강검진 전에 수검자분들이 알고 오시면 좋을
좋을 것 같은 유용한 정보들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사하시면서 언제든지 추가 검사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위험성, 가족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문진 중에 저희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좋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